안녕하십니까. 루상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일제 불매운동 왜 하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옥션에서 일본 과자를 주문하였습니다. 평소는 뭐 별 의식 없이 그냥 동네 가게에서 먹고 싶을 때 한국 제품 사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본 과자 사 먹을 일이 없는데 요즘 불매운동을 한다니까 일부러 제가 인터넷에서 일본 과자를 샀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매운동 하지 말자 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실제 제가 행동으로 일본 제품을 사서 먹습니다. 어이 맛있습니다.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있습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맛있네. 나이 드신 분들 드시기에 딱 좋네. 이게 하나도 딱딱하지도 않고 속에는 이래 돼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왜 해? 이 맛있는 걸 덕분에 일본 과자도 한번 보고 맛있네. 옥션에서 여러가지 그 과자를 샀는데 한 15,000원씩 샀는데도 푸짐합니다. 뭐 일본까지 안 가도 한국에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맛있는 일본 과자를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 색깔은 다른데 맛있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 왜 해? 감정적으로 일본 제품 안 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움 되는 게 있어요? 누구 저라고 일본 제품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고 안 사요? 누구 저라고? 우리나라에 도움 되는 게 있어요? 응? 일본 제품 안 산다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직화 제법 되는 거 보면 불에 바로 이렇게 했는가 봐요. 이건 사탕이네요. 사탕. 땅콩 이 땅콩 그림이 있는 거 봐서 땅콩 그림 있는 거 봐서 이 속에 땅콩이 있는가 봐요. 이거는 딱딱합니다. 그 일제 불매운동을 왜 해요? 똥낀 놈이 썩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똥낀 놈이 썩는다. 방귀 낀 놈이 썩는다.
똑같아요, 지금. 방귀는 한국이 끼고, 성은 한국이 내고, 그런 거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깨보겠습니다. 속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먹어보니까 땅콩을 갈아서, 땅콩을 가루로 만들어서, 땅콩 가루를 섞어서 만든 사탕입니다. 땅콩 냄새가 나면서, 먹을만하네. 맛있습니다.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작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기고, 또 땅콩도 들었습니다. 땅콩. 앞에 이거하고, 이것은요, 달아요. 단데, 이것은 짠맛이 납니다. 약간. 이거 맥주 한 잔, 또는, 뭐, 맥주 한 잔 한다든지, 아니면 뭐죠?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한 잔 하면서, 소주하고 먹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소주는 그 고기하고 먹어야 제맛일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소주 안 먹습니다만은, 이런 술안주 딱 좋겠습니다. 그, 똥낀 놈이 썩내는 거야. 똥낀 놈이 썩내는 거야?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문제의 발단이 바로 한일 기본조약을 안 지켜서 그렇잖아요. 한일 기본조약. 문제 발단이 여기지 않습니까? 1965년에 한일 만든 한일 기본조약을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문제의 발단이 여기 똥낀 놈이 한국이 우리가 똥을 끼놓고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똥낀 놈이 썩내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예?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쌀과자네요. 우리나라 쌀과자하고 모양이 똑같은데요. 모양이. 약간 짠맛이 약간 나네요. 짠맛이. 우리나라 그 새우깡 먹는 거, 새우깡 맛하고 비슷합니다. 새우깡. 우리 그 한국 쌀과자하고 뭐 같습니다. 근데 약간 짠맛이
한일 기본조약을 깨버리면 의합니까? 뭐 깼다 하면 또 뭐라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한일 기본조약 1965년도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 아닙니까? 이거 만들기 전에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국교가 없었습니다. 국교가 아예. 외교 자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일 기본조약 이게 생김으로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기술도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고 뭐 이래 가지고 함께 성장한 거 아닙니까? 한일 기본조약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 이것은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밑거름이 된 그러한 조약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한일 기본조약. 자, 이 한일 기본조약 속에 청구권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4개의 협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구권 협약인데 여기에 보면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란 표현이 딱 들어 있습니다. 딱 들어 있어요. 완전하고 최종적이다.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1965년도에 식민지 시대 이런 서로 뭐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오늘날 수십 년, 몇 년이요 지금 2019년인데 1965년도에 이게 만들어지고 계속 지켜왔잖아요. 지금 계속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응? 우리 지금 한국에 하는 게 지금 양아치 맛도 못하다 이겁니다. 똥낀 놈이 성대는 거 똑같다니까. 일제불명 운동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구권 협약에 완전히 최종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뭐 법을 전공하고 뭐 일 안 해도 누구나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완전히 최종적 이런 표현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직접 한번 보실랍니까? 자, 이게 한일 기본조약 전문인데 이제 한일 기본조약은 7개 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이 청구권 협정, 청구권 협약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4조로 되어 있어요. 4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2조 1항에 보면은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예,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문제 꺼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양아치 맛도 못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불매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식민지 시대 일은 한일 기본조약으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혹시 뭐 배상받을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 정부가 한국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면은 2012년도에 대부분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낸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하고 정부가 어거지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게. 예. 이 소송을 1심과 2심에서는 바르게 판단한 거예요. 청구권 다 소멸이 됐다. 예, 소멸. 소멸입니다. 소멸. 청구권 다 소멸됐어. 그리고 배상 책임 인정 안 해. 이렇게 딱 1심과 2심 멋있게 판결을 했습니다. 정말 판사님들이 바르게 판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그런데 아니, 대부분에서 엉뚱하게 거꾸로 판결했단 말입니다. 대부분에서. 그게 바로 2012년 판결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 판결, 2012년 5월 24일 그 대부분 판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을 누가 했는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관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근관. 이분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한일 청구권 협정상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특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부분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는 특집 속에 이 이근관 교수님의 이 논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논문 이제 요약에 보면은 이제 앞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부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업식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를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청구권 소멸을 됐다고 판결한 것을 거꾸로 했다는 것이죠.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 내용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부분 판결이 정말 바른 판결이냐, 국제법적으로 틀린 판결이다 이 말이죠. 이근관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한번 다음에 전문을 읽어서 제가 또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판결은 대부분 2012년 5월 24일에 했던 그 판결 말이죠. 그 판결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판결은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이 말입니다. 국제법상 그런데 이런 판결을 조국은 뭐라 그랬어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거 인정 안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인정 안 하면 그것도 인정하고 뭐 인정 안 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도 법을 전공하고 그 서울대 교수이면서
지금 휴직계 내고 지금 그 청와대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 안 하면 친일파라 그래. 자, 그러면 뭐 이런 교수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국제법상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논문을 쓴 이근관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러면 친일파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판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빈협약의 조작 해석 원칙을 고려치 않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이죠.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2012년 5월 24일에 대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은 빈협약의 조약 해석, 조약에 관한 재판 아닙니까? 한일 기본조약.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 안에 있는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관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조약에 대한 그 원칙, 빈협약의 조약 해석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주진열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분이세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신 분인데 지금 부산대 로스쿨 교수 2018년 9월 4일자 기사니까 2018년 9월 4일 현재 부산대 로스쿨 교수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교수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신수지 기자가 쓴 조선닷컴의 기사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국제법상 문제 재판 거래 아니야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 중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주진열 교수는 대법원이 첫 판결에서, 여기서 말하는 첫 판결은 바로 2012년 5월 24일에 한 대법원의 그 판결을 말합니다. 빈협약의 국제조약 해석 원칙을 고려하지 못해 쟁점들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재판 판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강 교수님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문제가 있는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적자는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자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진열 교수님은 빈협약의 조약 해석 원칙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법원과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 이 한일 기본조약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똥낀 거예요. 우리가 방귀 낀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 놓고 뭐 일제 불매 운동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죠. 일제 불매 운동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한국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 따르겠다고 선언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운동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식민지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선언해라. 이런 운동을 해야 되죠. 무슨 일제 불매 운동을 한단 말입니까? 일제 불매 운동 하면 그게 애국입니까? 애국이 아닙니다. 해국 운동입니다. 해국 운동.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똥을 깼잖아요. 우리가 방귀 뀌놓고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락하는, 국가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제 불매 운동 한다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반짝이죠, 반짝이. 이때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한두 번 했습니까?
또 우리가 하면 일본인들도 합니다. 우리 한국 제품 일본 사람들한테 안 팔아먹어도 돼요. 우리가 손해죠. 일본 사람들 인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불매운동은 우리한테 손해되는 운동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 자유민주주의 일본은 우리의 친구 우방. 공산주의와 대결해야만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우방입니다. 우방. 그래서 우리의 안보는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일제불매운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되고 대신에 정부로 하여금 한일 기본조약 지키라고 압력을 넣고 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일본 과자 이렇게 사 먹어보니까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